저는 장례식장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20해가 넘도록 병수발을 해온 남편이 드디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죠. 온몸이 마비된 채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을 먹이고 씻기고 밤마다 뒤척일 때마다 옆에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제 청춘도 함께 눌려 지식여진 듯 흘러가 버렸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제 꿈과 희망, 그 모든 것이 간병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정작 오늘 이 자리에 앉아보니 그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자식들에게만 둘러싸여 앉아 계셨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영희, 셋째 아들 철수. 세 사람은 어머니 곁에 꼭 붙어 앉아 수군거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과 한참 떨어진 자리에 앉아 마치 이 집안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남의 집 며느리인 것처럼 고립된 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단 한 번이라도 수고한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떠올려 보아도 그런 기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늘 흠잡히는 듯한 눈빛뿐이었죠. 20년 넘게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도, 제 인생을 바쳐 희생한 것도 그녀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친자식들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리듯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가 무엇인지 굳이 다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재산 이야기. 아직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에 대해 속삭이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속에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오르내리지 않겠지요. 그저 이 집안에서 남의 집 딸일 뿐 상속은커녕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저는 차라리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 사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저에게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함께 흘린 눈물과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 마음속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보다 더 깊은 것은 이 집안에서 제가 설 자리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장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 믿었으니까요. 조문객들의 발길이 잠시 뜸해지자 장례식장 안은 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친자식들이 시어머니 가까이 다가앉더니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그는 늘 목소리를 낮추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꽤 조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과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재산 이야기일 겁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유산을 두고 속삭이는 모습은 남편의 빈소를 지키는 제 마음을 더욱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을 때 제 가슴 속에는 희미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나도 인정해 주시는 걸까? 20해 넘게 남편을 돌보고 집안의 희로애락을 함께 짊어진 제 노고를 시어머니가 모를 리 없다고 잠시나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비록 며느리일 뿐이지만 저는 이 집안에서 누구보다 오래 고통을 함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냉정한 시어머니라 해도 제 수고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둘째 딸 영희의 시선이 제 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곧이어 그녀가 시어머니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했고 곧바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던 희망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버렸습니다. 셋째 아들 철수마저 끼어들어 뭔가를 덧붙였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지고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낮은 목소리와 무표정한 태도 속에는 따뜻한 가족의 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산을 지키려는 욕심과 혈연만을 중시하는 냉혹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저에게는 이 집안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사람이라는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20년 넘게 흘린 눈물도, 지새운 밤도, 달아버린 제 인생도 그저 하찮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친자식들만을 품고 챙기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씁쓸함과 공허함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 차가운 진실을 이 자리에서 뼈저리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 이튿날 잔향처럼 남아있던 곡소리가 잦아든 뒤 변호사가 조용히 빈소를 찾았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그는 무겁게 가방을 내려놓고 시어머니가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 역시 숨을 죽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지금부터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마지막 한 줄이라도, 작은 인정이라도 제게 남겨져 있기를 바랐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남편을 돌보고 제 인생을 갈아넣은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낭독이 이어질수록 제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유언장은 명확했습니다. 부동산은 큰아들 민수에게, 예금은 둘째 딸 영희에게, 주식은 셋째 아들 철수에게. 하나하나 나눠주는 항목이 나올 때마다 친자식들의 눈빛이 번뜩였고 그들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아직 남아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덮기 직전 제 이름이 단 한 번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재산 분배가 아니라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남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20해 동안 헌신한 제게 돌아온 건 고작 감사 인사 한마디였습니다. 친자식들은 억대의 재산을 나눠 가지는데 저는 빈손으로 남겨진 겁니다. 내 청춘을 송두리째 바친 대가가 그토록 가벼운 말 한 줄이라니. 순간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스스로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에도 꿋꿋이 버티며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허망한 착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헌신해도 남남은 결국 남남이라는 걸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린 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버티게 해주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버린 절망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끝난 뒤 장례식장은 한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덮고 자리를 정리하는 사이 친자식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영희는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으며 철수는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분명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저만 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공허했고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20해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듯 차가운 바람만 제 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버리는 벨소리에 모든 시선이 동시에 제게 꽂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다급히 핸드폰을 꺼내 들며 진동을 멈추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당황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제 목소리와 동시에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랜만이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음성이었으니까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첫째 남편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집을 떠나 소식이 끊겼던, 살아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던 사람이 지금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순간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눈치챘는지 참석자들이 하나둘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한 눈빛으로 제 쪽을 응시했고, 친자식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무슨 일이야? 하는 낮은 목소리들이 장례식장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장례식, 그것도 유언장이 막 공개된 이 시점에 걸려온 전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하고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듯 불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낮고 무겁게 가라앉은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비밀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거대한 파국의 전조를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돌봐온 남편, 그 사람은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오.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번개처럼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단 말인가? 20해 넘게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돌봐온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니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십 년 전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소. 시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따로 있고, 지금 장례식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집 아이였지. 그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손에 쥔 핸드폰마저 놓칠 뻔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럼 진짜 아들은 어디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그저 믿기 어려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내 드러내는 걸까? 제가 얼어붙은 채 전화를 붙잡고 있는 동안 장례식장 안은 서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지고 핏기가 사라진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곧이어 잔잔하던 장례의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저래? 하는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전화길래 며느리의 표정이 저리 변하나 싶어 눈길만 주시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 묻어둔 비밀이 드디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발밑에 땅이 꺼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20해 동안 제가 돌본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그렇다면 제가 견뎌온 세월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그때 민수와 영희, 철수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전화를 의아해하던 그들이 이내 저를 노려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혹시 우리 자신도 친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불쑥 고개를 든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다가 다시 급격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과 위로가 오가던 자리가 이제는 두려움과 의혹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화 한 통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의 서막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얼굴은 눈앞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며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힘이 빠진 듯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꽁꽁 감춰왔던 비밀이 전화 한 통으로 세상에 드러나려는 찰나였으니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과 두려움이 동시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시어머니 앞에 다가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20해 동안 돌본 그 사람, 정말 친아드님이 아니었습니까? 시어머니는 한동안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정적에 휩싸였고 친자식들마저 숨을 죽인 채 어머니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진 듯 흐른 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 묵힌 한숨을 내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십 년 전 산부인과에서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아이는 각자의 가정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고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친아들은 가난한 집에 입양되어 어려운 삶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돌봐온 남편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젊은 시절 병을 얻어 평생 누워 살아야 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내 남편을 내 아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진짜 내 아이를 그리워했다. 그 고백은 마치 날 선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헌신하며 돌본 남편이 사실은 시어머니에게조차 절반의 아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늘 차갑고 서늘하게 저를 대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늘 또 다른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와 영희, 철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 든든히 믿어왔던 혈연의 끈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자라온 형이 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굳건한 울타리가 흔들리며 장례식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실 얼마나 위태로운 허상 위에 서 있었는지를요.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 고인의 넋을 기리던 그곳이 이제는 소란과 분노가 뒤섞인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먼저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기만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유 원장은 무효입니다. 친아들이 아닌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의 외침은 곧바로 다른 형제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영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셨다니. 그럼 재산 분할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쿵쿵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결국 단 하나, 바로 재산이었습니다. 피가 섞였는지 아닌지는 그저 핑계일 뿐 자신들의 몫을 더 챙기려는 욕심만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까지 떨리며 제 안에 울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희생은 제가 했습니다. 친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병든 사람을 20년 넘게 돌본 건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한 번이라도 그 고통을 함께 했습니까? 제 외침에 잠시 장내가 조용해지는 듯 했지만 곧 철수가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벌벌 떨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혈연이 중요합니다.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졌으니 모든 걸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유 원장도 재산도
처음부터 전부 다시 나눠야 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속에 깃든 건 오직 욕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은 한순간에 허울뿐임이 드러났습니다. 서로를 위한다고 부모의 뜻을 받든다고 말하던 그 입술이 결국 토해낸 건 탐욕과 위선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안에서 피보다 진한 건 사랑도 정성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그들은 형제도 효심도 도리도 모두 잊은 채 발톱을 세우고 서로를 핥히고 있었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남은 미련조차 다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 소란스러웠던 장례식장 안이 잠시 숨을 죽인 순간 시어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침실 쪽으로 사라지더니 곧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낡고 두툼한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제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길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 주춤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 담긴 무언의 부탁을 읽고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제 손끝이 떨려 봉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그동안 차갑다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20해 동안 아들을 돌봐줘서 고맙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헌신해준 너는 내게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이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마다 묵직한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고맙다는 말, 그토록 갈망했지만 끝내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인정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모두를 놀라게 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봉투 속에는 통장 몇 권과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친자식들조차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따로 마련해 두신 재산이었습니다. 편지의 끝자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진정한 상속자라 생각해왔다. 피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은 또다시 술렁였지만 저는 다른 세상에 홀로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억대의 재산을 나눠 가지겠다고 싸우던 이들과 달리 제가 받은 것은 단순한 돈이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해 세월 동안 흘린 눈물과 땀을 인정해주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그 순간 그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원망과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긴 고통의 세월 끝에 마침내 진정한 보답을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